인데요. 카카오뱅크에 대한 전략 세워보도록 하겠습니다. 송률 매니저 그리고 강성호 아나운서와 함께 이번 주 핫 종목들 핫하게 이야기 나눠보도록 할게요. 네, 지금부터 시면상한가 스페셜 매니저들의 이 필살기들을 함께 만나볼 시간입니다. 자, 이번 주 핫 종목들을 통해서 송률 매니저와 함께 이번 주 시장을 복귀해보고 다음 주 시장도 한번 전망해보는 시간 가져보도록 하겠습니다. 새롭게 개편한 시면상한가 스페셜 첫 순서로 송률 매니저의 핫 종목 분석으로 넘어가겠습니다. 매니저님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네. 자, 이렇게 아까 민수 아나운서가 말했듯이 5개의 종목이 준비가 되어 있습니다. 정말 이번 주를 뜨겁게 달궜던 종목들 하나하나씩 확인을 해봐야 될 것 같은데 첫 번째가 바로 현대차입니다. 네. 현대차 봤을 때는 이번 주에 정말 아마 투자자분들은 심적으로 롤러코스터를 많이 탔겠다라고 생각이 좀 듭니다. 호재가 있었다가 악재가 있고 또 오늘 나온 소식을 보니까 판매량도 좀 떨어지고 있다. 이런 식으로 얘기가 나오고 있는데 자, 일단은 먼저 호재 말고 악재에서 현대차, 검찰, 그 독일 검찰 압수수색 이야기가 나왔는데 이 부분에 있어서는 어떻게 보셨나요, 이번 주? 일단은 지금 이제 아마 투자자분들이라면 다 똑같은 생각하실 것 같은데 굉장히 속으로는 많이 불안하셨을 겁니다. 왜 그러냐면은 2015년도 폭스바겐 이제 디젤 게이트 사건이 있었기 때문에 그게 약간 오버랩되면서 굉장히 불안하실 수 있었던 것 같은데 그쵸. 약간 내용을 자세하게 들여다볼 필요가 있겠습니다. 일단은 독일 검찰의 이제 현지 사무소 압수수색 지금 이제 우리가 소식을 들었는데 자, 여기서 중요한 건 뭐냐면은 폭스바겐 디젤 게이트 때는요, 이제 얘네가 조작을 인정을 했었습니다. 조작을 했었고 지금 현대기아 같은 경우는 조작을 하지 않았다라는 게 팩트고요. 네. 무엇보다도 이제 판매량에 대해서 말씀을 해주셨는데 현대기아차 같은 경우는 유럽 시장 지금 이제 현지 점유율 약 3위에 지금 랭크가 되어 있습니다. 굉장히 큰 판매량인데 맞습니다. 판매량이 약간 주춤한 건 사실입니다. 사실이긴 하지만 지금 이제 4위와의 격차를 보면요, 넘을 수 없는 격차입니다. 약간 살짝 주춤한다고 한들 지금 이제 3위라는 굳건한 랭킹을 지키고 있는 현대기아이기 때문에 이 부분은 참고하실 필요가 있겠고, 다만 지금 이제 유럽에서의 입지가 약간은 흔들릴 수 있겠다. 이제 압수수색 결과에 따라서 이 부분은 참고적으로 알아두시면 좋을 것 같은데 제가 좀 추가적으로 말씀을 드리고 싶은 건 뭐냐면요, 현대기아를 보실 때 유럽에 포커스를 두지 마시고 미국 시장에 포커스를 두셔라. 이렇게 좀 코멘트를 드리고 싶습니다. 현대기아 같은 경우는 아무래도 지금 이제 사실 좌우할 수 있는 게 유럽 시장보다는 미국 시장입니다. 미국 시장에서 지금 대부분의 실적이 견인되고 받쳐주고 있는 시점이기 때문에 미국에 좀 이제 포커스를 두시는 게 좋은데 지금 이제 2분기도 지금 이제 현대기아 사상 최대 실적이 지금 이제 어느 정도 전망이 되고 있는 시점이고요. 특히나 이제 올해 같은 경우는 지금 이제 영업이익 같은 경우는 약 한 현대기아 합쳐서 15조 가량 지금 이제 전망이 되고 있는데 15조라는 수치가 어떤 수치냐면요, 2012년도 호황기였던 이때 영업이익이 약 한 11조 9,500억입니다. 예. 가장 호황기였던 때를 뛰어넘는 수치이기 때문에 우리가 주목해볼 필요가 있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자, 현대차 보니까 사실 유럽에서 되게 작년에 폭스바겐 사태도 있었고요. 배터리. 뭔가 유럽에서 괜히 우리나라 좀 뭔가 흔드는 듯한 뉘앙스가 좀 있어서 그런 것 같은데 확실히 미국 쪽을 더 강조해서 보자라고 얘기해 주셨으니까 오히려 그럼 현대차는 사실 이렇게 악재가 터졌을 때 모아가야 된다라고 얘기하시는 분들 많았거든요.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예, 현대차의 지금 아직까지 뭐 실적 전망 그리고 이 회사의 펀더멘탈은 아직까지 견고한 상황이기 때문에 저도 약간 저점 분할 구간마다 저점마다 약간 분할 매수하셔야 된다라는 관점인데 현대차 같은 경우에도 지금 이제 아까 말씀하셨던 것처럼 특히 이번 주 악재와 호재가 약간 번갈아 나타나면서 그런 모습이 지금 차트에도 나와져 있습니다. 근데 이제 중요한 건 뭐냐면은 현대기아 같은 경우는요, 지금 계속해서 지금 판매량 실적이 증가하고 있는 시점이라는 거 참고적으로 아시면 좋을 것 같고, 자, 무엇보다 또 이제 현대기아차에 우리가 주목해야 될 키포인트는 굉장히 많겠지만 그 중에 하나 중요한 건 뭐냐면요, 대부분의 완성차 업체들을 볼 때 우리가 글로벌 재고를 체크를 합니다. 글로벌 재고를 체크하는데 현대기아차 같은 경우는 글로벌 재고가 1개월 미만입니다. 이제 타 완성차 업체들 같은 경우는 3개월에서 4개월 정도 되거든요. 그 얘기는 뭐냐면은 현대기아차 같은 경우는 차 만들면 바로 팔린다. 이렇게 우리가 이해할 수가 있는데 미국 시장만 보더라도요, 이제 차량 판매에 쓰이는 인센티브 비용만 보더라도 타 업체들에 비해 특히 이제 현지에 있는 뭐 GM, 포드에 비해서도 현저하게 적게 쓰고 있습니다. 그 얘기는 뭐냐면은 판촉비를 적게 쓴다는 거는 그만큼 살 수요가 증가하고 있다는 것을 의미하기 때문에 펀더멘탈이나 기업 가치는 절대 상관이 없기 때문에 저는 약간 이렇게 다양한 시장 상황에서 눌렸을 때 저점 분할 매수 전략이 유효하다, 이렇게 좀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알겠습니다. 현대차 이야기 나눠봤고요. 다음 종목이 바로 OCI입니다. 이번 주
신저점을 계속 갱신하는 와중에도 OCI는 정말 다른 세상 주식이구나라고 생각이 들 정도로 태양광에서 OCI는 힘든 시장에서 엄청 잘 올라갔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더 궁금해할 것 같아요. 심지어 요즘은 신재생에너지의 순환매가 되게 빨라지고 있잖아요. 그러다 보니 신재생에너지에 대한 관심도도 높아지는 것 같고 OCI도 다음 주쯤 더 전략 잡으면 좋을까요? 예, 일단은 OCI 지금 이제 굉장히 좋은 말씀 해주셨는데 진짜 말씀하신 대로요. 최근 한 달을 보면은 코스피 같은 경우는 마이너스 13% 빠진 반면에 OCI 같은 경우는 약 한 달 동안 30%가 올랐습니다. 자, 왜 올랐는지에 대해서 우리가 좀 파악해 볼 필요가 있는데 자, OCI 같은 경우는 지금 이제 또 오늘 또 이제 단기 최고가를 달성을 했습니다. 네. 14만 6천 원까지 달성을 했는데 자, 일단 중요한 건 뭐냐면요. 태양광 지금 이제 설치량이 계속해서 증가를 하고 있고 무엇보다도 이제 OCI가 이제 특히 이제 다른 태양광 관련주랑은 다르게 꾸준한 상승이 가능했던 부분은 뭐냐면은 좀 이제 정치적인 상황도 당연히 물론 있습니다. 예. 당연히 우크라이나 러시아 분쟁으로 관한 지금 이제 친환경 에너지들이 계속해서 각광을 받고 있고 무엇보다도 이제 태양광 붐 그리고 지금 이제 미국의 또 법안이 하나가 우리가 좀 주목해 볼 필요가 있는데 어떤 법안이냐면은 중국 신장 위구르에서 생산되는 물품 그리고 원자재 수입 금지하는 법안이 본격적으로 발효가 됐습니다. 자, 여기서 중요한 건 뭐냐면은 태양광의 필요로 쓰이는 이제 폴리실리콘에 우리는 주목할 필요가 있는데요. 네. 폴리실리콘 같은 경우는 중국 신장 위구르에서 전 세계 생산량 약 한 40%가량 생산을 합니다. 네. 근데 지금 이거를 수입금지 법안을 본격적으로 발효하게 되니까 지금 시장에서는 당연히 태양광에 대한 어떤 이제 투자 심리가 악화될 수밖에 없는 부분인데 그럼에도 OCI는 왜 올랐냐? OCI 같은 경우는 지금 이제 태양광 전반적인 산업을 영위하고 있는 회사지만은 그 중에 하나가 바로 국내에서 유일하게 폴리실리콘을 생산하고 있는 기업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기대감에 계속해서 오른 것도 있는데 자, 무엇보다도 지금 이제 폴리실리콘이 지금 이제 어떻게 보면은 수요는 견고한 반면에 지금 이제 계속해서 공급망은 흔들리다 보니까 굉장히 폴리실리콘 가격 자체가 강세를 보이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OCI는 오히려 실적 개선에 대한 기대감으로 작용을 하고 있고 OCI 같은 경우는 지금 약간 보유하고 계신 분들은 궁금해하실 거예요. 지금 여기서 매도를 해야 되냐 아니면 나는 좀 더 갖고 가야 되냐 이런 내용 좀 궁금해하실 수 있는데 지금 OCI 같은 경우는요. 지금 꾸준하게 지금 어느 정도 의미 있는 가격 구간에서 지지를 받고 우상향하는 추세이기 때문에 저는 이제 OCI 같은 이제 태양광 관련주들 특히 이제 OCI 같은 경우는 저는 한 번 더 튈 것으로 보고 있고 무엇보다도 지금 이제 제가 아까 이제 일부에서도 말씀드렸다시피 지금 이제 시장이 안 좋을 때 특히 이제 약간 순환적 반등 장세에서는 실적과 모멘텀이 갖춘 종목이라면 홀딩해야 된다 이런 말씀드렸는데 네. OCI 또 실적도 좋습니다. 예. OCI 같은 경우는 지금 이제 매출하고 영업이익이 작년 동기 대비해서 약 한 40%가량 지금 이제 증가할 것으로 예상되고 있기 때문에 저는 조금 더 홀딩 의견 드리도록 하겠고요. 지금 네. OCI 같은 경우는 우리나라에서 독보적인 기업이기 때문에 전고점 부근까지 홀딩하셔도 괜찮다는 생각입니다. 전고점이 이제 16만 9천 원대니까 사실 많이 도달하고 있거든요. 그런 흐름 좀 긍정적으로 보는 것 같고 전 추가적으로 송규 매니저한테 궁금한 건 신재생 에너지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순환매가 상당히 빠릅니다. 풍력도 있고요. 태양광 있고요. 그리고 이제 원전까지 있는데 송규 매니저가 봤을 때 가장 유력하고 좀 수익성이 좋을 것 같은 신재생 에너지 섹터는 무엇인가요? 약간 이게 어떤 관점으로 접근하냐 이 차이인 것 같습니다. 일단 뭐 원전 같은 경우는요, 특히 이제 원전, 전기 같이 이제 우리가 같은 개념으로 보는데 최근에 이제 전기세 인상 개편안이 나왔죠. 그렇죠. 나왔고 지금 이제 10월 같은 경우에는 이제 또 한 번 전기세 인상 기대감이 있고 무엇보다도 가스 인상 기대감도 있는데 지금 사실상 이렇게 어느 정도 가이드라인이 나온 것보다는 저는 어디에 포커스를 두고 싶냐면은 태양광 같은 경우는 이제 중국에 우리가 많이 의존을 했었습니다. 중국이 이제 수출입 의존을 많이 했었기 때문에 지금 이제 국산화하는 움직임이 지금 대다수적인 상황이기 때문에 저는 약간 태양광, 이제 풍력도 사실상 아직까지는 전기 생산 효율 대비 떨어지기 때문에 저는 사실상 태양광을 가장 좋게 보는 시점입니다. 태양광 말씀해 주셨습니다. 자, 지금 신재생 쪽으로도 얘기를 하고 있는데 다음 종목이 신재생에 대한 모멘텀을 받아서 올라가고 있습니다. 바로 조선 섹터, 대우조선해양 봐야 될 것 같은데 자, 대우조선해양은 오늘 소식에선 계약 해지 이유가 있었습니다. 근데 이런 게 오늘 이제 악재로 이제 발목을 좀 잡아갈지 그리고 조선주가 한창 순항 중이었는데 여기 좀 브레이크가 걸릴 신호는 아니겠죠? 최근 너무 좋았으니까. 이거는 약간 저는 종목 바이 종목이라고 보고 있습니다. 왜 그러냐면 이제 대우조선해양 같은 경우는 오늘도 거의 약 한 2.2% 지금 이제 종가 하락 마감했는데 왜 하락했는지를 좀 우리가 자세히 알 필요가 있습니다. 지금 이제 대우조선해양 같은 경우는 수주 같은 경우는 꾸준하게 계속
계속해서 그쵸. 이어져 왔습니다. 네.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금 이제 최근에 악재가 어떤 악재가 나왔냐면은 LNG선 지금 이제 관련 내용이 나왔죠. 네. 자, 지금 이제 문제가 되고 있는 LNG선이 뭐냐면요. 2020년에 계약을 해가지고 2023년 7월에 납품하기로 한 LNG선 3척 중에 마지막 한 척입니다. 한 척인데 지금 이제 계속해서 지금 문제가 되고 있는 게 지금 이 LNG선인데 LNG선에 맨 처음에 3척을 납품하기로 했습니다. 1조가 조금 넘는 금액이었는데 이것도 이제 중간에 계속해서 이제 자금을 내지 못하니까 한 척이 계약 취소가 됐고요. 네. 그리고 이제 남은 배 2척 중에 지금 한 척. 지금 이것도 지금 중도금을 못 내서 지금 이제 계약 취소 그런 내용인데 자 그렇게 되면은 맨 처음 3척을 수주해가지고 1조 넘는 금액이었는데 지금 이제 줄어든 게 얼마까지 줄어들었냐면은 네. 1조 1,000억에서 지금 이제 3,000억 가량으로 줄어들었습니다. 3분의 1이네요. 그렇죠. 3분의 1 가량으로 줄어들었는데 당연히 이런 내용은 지금 이제 실적에 영향을 미칠 수밖에 없고 지금 대우조선해양뿐만이 아니라요. 지금 이제 조선업계 같은 경우는 최근에도 좀 수급이 유입되는 모습 보였었는데 지금 조선업계는 어떻게 보면 호황 업종 중에 하나입니다. 맞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대우조선해양 일단은 개별 악재가 터졌는데 일단은 조선 섹터 같은 경우는 수주에 굉장히 민감할 수밖에 없습니다. 수주가 고실적이기 때문에 민감할 수밖에 없는데 그럼에도 다행인 부분은 뭐냐면은 대우조선해양이 최근에 꾸준하게 수주량을 이어져 왔고 지금 이제 문제가 됐던 수주는 앞전에 맨 처음에 3척 중에 문제가 됐던 한 척 이때 이미 계약 취소가 될 때 어느 정도 사실상 예측이 되었던 겁니다. 이게 왜 그러냐면은 유럽 선주가 이제 발주한 수주량인데 이게 어디에 쓰이는 거냐면 단순한 LNG선이 아닙니다. 쇠빙 LNG선이라고 러시아에서 주로 쓰는 건데 이제 쇠빙을 하면서 이제 LNG선 기능을 하는 그런 배인데 지금 아무래도 대러 제재가 계속해서 이어지고 있다 보니까 약간 그런 내용이 더해져가지고 아무래도 지금 이제 자금난을 겪고 있는 모습인데 어느 정도 지금 시장에서 예측되었던 부분이고요. 이 내용은 지금 갑자기 나온 게 아니라 약 한 2달 전부터 계속해서 지금 이제 어느 정도 시장에 노출되었던 악재이기 때문에 저는 사실 여기서 이 내용으로 추가적으로 밀리지는 않을 것이다 이렇게 보고 있고 긍정적인 부분은 뭐냐면요. 대우조선해양 같은 경우는 앞서 1월 27일에도 보였는데 계속해서 이런 이제 악재와 호재를 반복함으로써 지금 이제 박스권 안에서 계속해서 이어지고 있는 흐름 보여지고 있기 때문에 약간 대우조선해양 같은 경우는 박스권 트레이딩 좀 참고적으로 알아두시면 좋을 것 같고 단순합니다. 2만 원대에서는 매수, 2만 8천 원, 2만 원 후반대에서는 매도 이렇게 좀 간략하게 생각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근데 지금 2만 원 초반대니까 지금도 매수 타이밍으로 나쁘지 않다고 보시나요? 예, 저는 일단 지금 한 번에 매수하는 게 아니고 지금 이제 23,450원인데 약간 분할 매수 관점으로 1차 매수 정도는 가능할 거다 이렇게 좀 보고 있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자, 이어서 네 번째 종목 한번 넘어가 보겠습니다. LG 에너지 솔루션인데 이제 LG 에너지 솔루션은 이번 주에 투자 계획을 중단시켰어요. 근데 일각에서는 길게 보면 큰 그림으로 보자면 잘한 선택이다라는 이야기도 나왔는데 주가는 지금 그렇지는 못하고 있고 여기 2차 전지도 오늘 다 불길이 좀 퍼져가고 있는데 LG 에너지 솔루션을 보면서 2차 전지에 대한 전망도 같이 짚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예, 일단 2차 전지 전망 우리가 안 짚고 넘어갈 수가 없는데요. 네. 지금 이제 LG 에너지 솔루션 개별악재라고 하면 또 개별악재인데 왜 그러냐면 2차 전지라고 해봐야 지금 이제 미국에 진출하고 있는 기업 크게 보면 3개밖에 없지 않습니까? 그쵸. 그 중에 하나 지금 이제 LG 에너지 솔루션이 지금 이제 개별악재가 터졌는데 자 저는 좀 이렇게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지금 이제 LG 에너지 솔루션이 지금 이제 투자 계획에 관한 내용이 나왔는데 네. LG 에너지 솔루션에 아직까지 지금 이제 투자에 대한 기대감이 우리가 더해졌던 것뿐이지 지금 실적에는 아무런 영향이 미치지 않았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지금 좀 저는 이게 제한적인 영향일 것이다라고 보여지고 있고 무엇보다도 LG 에너지 솔루션 같은 경우는 지금 가격대가 굉장히 의미 있는 가격대입니다. 오늘 종가가 35만 6,500원인데 지금 이제 앞서 지금 이제 3월 15일 저가가 지금 이제 35만 5천원입니다. 굉장히 네. 의미 있는 가격대에 위치해 있다라는 점 우리가 참고적으로 알 수 있고 자 LG 에너지 솔루션이 미칠 영향에 대해서 좀 말씀을 드리면요. 이거는 주로 이제 박철순 매니저님께서 자주 다루는 내용인데 보통 이제 2차 전지 대형주들의 이제 투자 계획이 발표되지 않습니까? 네. 가장 먼저 반응을 하고 가장 먼저 수급이 쏠리는 게 바로 장비주입니다. 네. 자, 그렇기 때문에 지금 이제 2차 전지 장비주들 좀 지지부진한 흐름 보여지고 있는데 저는 이게 지금 어느 정도 지금 이제 차트의 선반영 되었다 이렇게 좀 보여지고 있고 자, 뿐만 아니라 지금 이제 우리나라는 지금 이제 2차 전지 산업 주축 역할을 하는 게 지금 LG 에너지 솔루션만 있는 게 아닙니다. 그렇기 때문에 시장에 계속해서 지속적으로 좀 파급적인 역할을 할 것으로 저는 그렇게 보지 않고요. 지금 어느 정도 차트에 반영이 되었다 이렇게 보고 있는데 자 우리 딱 하나 체크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자 단순히 우리가 이제 투자 소식에 관련된 내용인데 자 투자 소식이 말 그대로 소식입니다. 여러분들 아직까지 펀더멘털 실적에는 큰 영향이 없기 때문에 저는 여기서 지금 크게 하락할 것 같지는 않고 LG 에너지 솔루션 같은 경우는 최근에 좀 이제 어느 정도 기관 수급이 유입되고 있다는데 저는 좀 주목을 하고 싶고 LG 에너지 솔루션 같은 경우는 지금 이제 굉장히 의미 있는
되는 가격대이기 때문에 예. 약간 중장기적 관점에서는 매수 시점이다 이렇게 좀 보고 있습니다. 매수 시점까지 얘기를 해주셨습니다. LG 에너지솔루션 다음 주 시장 한번 잘 대응해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마지막 종목은 바로 카카오뱅크입니다. 저는 카카오뱅크 볼 때마다 좀 개인적으로 드는 생각은 은행과 그리고 플랫폼이라는데 아이덴티티를 확실하게 잡질 않았다는 게 되게 지금 현 시점에서 주가 발목을 잡고 있다라고 생각 좀 들거든요.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예, 맞습니다. 지금 이제 카카오뱅크 같은 경우는 정말 중요한 포인트를 잡아주셨는데 네. 포지션이 애매합니다, 사실. 맞아요. 예. 어떤 이제 기업이 이제 꾸준하게 기업이 성장을 하려면은 어떤 데다가 포커스를 잡고 탄탄한 캐시카우를 확보해야 되는데 카카오뱅크 같은 경우는 아직까지도 갈팡질팡하고 있는 그런 모습 보여주고 있는데 자, 지금 카카오뱅크도 마찬가지로 지금 이제 굉장히 주가가 많이 하락한 모습 우리가 확인할 수 있습니다. 일단은 고점은 지금 이제 94,400원 확인되고 있는데 오늘 종가 28,950원이죠. 약 한 3분의 1 토막 난 그런 상황인데 자, 일단은 무엇보다도 지금 이제 카카오뱅크 기업적인 측면으로 봤을 때는 실적에도 문제가 없어요. 실적에도 문제가 없는데 이 상장 부분이 굉장히 지금 이제 크게 작용을 하는 모습입니다. 자, 카카오뱅크 그래도 우리가 좀 긍정적인 부분을 좀 찾자면 약간 기술적인 측면에서 보면 최근에 좀 거래량이 유입되고 있는 모습 네. 이 부분은 우리가 어느 정도 진바닥이다라고도 볼 수 있는 부분인데 카카오뱅크 같은 경우는 아직까지 약간 수급 그리고 투자 심리가 개선되지 않았기 때문에 저는 카카오뱅크 약간 지금 보유자분은 모르겠는데 자, 지금 이제 3분의 1 토막 났으니까 진입 한번 해볼까? 이거는 약간 섣부르다는 판단이고 왜 그러냐면 아직까지 확실한 저점이 확인되지 않았고 무엇보다도 카카오뱅크의 투자 심리가 개선되지 않았기 때문에 약간 카카오뱅크 같은 이런 종목 같은 경우는 저는 약간 신규 진입보다는 조금 더 저점을 확인하고 매물 소화하는 과정을 거쳤을 때 그때는 이제 한번 매수 시점으로 고려해봐도 되지 않나 이렇게 좀 보고 있습니다. 네, 조금 더 관망세가 필요해 보이는 카카오뱅크였습니다. 자, 이렇게 5개 종목 송유 매니저와 함께 핫 종목 5개 나눠봤는데요. 다음 주에는 시장이 좀 좋아져서 5개 종목 모두 다 좀 상승한 종목들 하나하나씩 확인해 보길 바라면서 이만 보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말씀 감사합니다.